앱 인벤터는 타이니DB라고 하는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컴포넌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니DB를 통해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타이니DB 활용하기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를 통해 타이니DB의 태그와 값을 지정해 줍니다. 태그는 타이니DB에 저장될 때 쓰이는 꼬리표 같은 것입니다. 저장한 값을 태그를 붙여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러오려는 태그가 없을 경우에는 반환값을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태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텍스트로 값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텍스트를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 태그와 값이 타이니DB에 저장됩니다. 반대로 타이니DB에서 불러올 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니DB에서 태그 텍스트 상자에 있는 텍스트로 태그를 검색합니다. 이때 타이니DB 안에 검색하려는 태그가 있다면 해당 태그의 값을 레이블에 출력해주고 타이니DB 안에 검색하려는 태그가 없다면 찾는 태그가 없음 이라는 글자를 레이블에 출력해줍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값을 저장할 땐 저장될 값을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불러올 때 또한 리스트의 형태로 불러와 줍니다. 사용되는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니DB란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저장소입니다. 다른 컴포넌트들과 달리 타이니DB는 여러 스크린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니DB는 값에 태그라 불리는 꼬리표를 달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태그에도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타이니DB에 저장된 값은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블록형 언어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앱 인벤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니DB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텍스트 상자와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소에 있는 타이니DB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니DB에서 값을 불러오기 위해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와 불러오기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불러온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한 레이블 컴포넌트도 하나 추가해 줍니다. 만약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고 싶다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값들은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화면에서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동작을 정해줄 수 있는 블록을 찾아 꺼내줍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니DB 컴포넌트 블록에 있는 호출, 타이니DB1, 값 저장, 태그, 저장할 값이라는 보라색 블록을 찾아 꺼내줍니다. 이 블록을 통해 타이니DB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될 값의 태그로는 태그를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로 정해주고 저장될 값은 값을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로 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니DB에 저장된 값을 태그를 이용해 불러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정해줄 수 있는 블록을 찾아 꺼내줍니다. 그 다음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지정해주기 위한 블록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텍스트의 값으로는 타이니DB 컴포넌트에 있는 호출, 타이니DB1, 값 가져오기, 태그, 찾는 값이 없을 경우 라고 되어 있는 보라색 블록을 찾아 넣어줍니다. 이 블록의 태그에는
사용자가 불러올 태그를 입력한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텍스트 블록을 통해 찾는 태그가 없음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TinyDB에 존재하는 태그를 입력하였다면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주지만 TinyDB에 존재하지 않는 태그를 입력하였다면 찾는 태그가 없음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만약 TinyDB를 통해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가지 값을 동시에 담고 싶다면 리스트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사용해 여러 가지 값을 하나의 태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값에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통해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태그를 출력해보면 리스트의 형태로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TinyDB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태그를 붙여서 값을 불러오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버튼과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텍스트 상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값을 저장할 때 태그를 붙여서 저장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태그와 값을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상자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2개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와 값을 입력했다면 버튼을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버튼 컴포넌트도 꺼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 상자에는 태그와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 컴포넌트의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1의 이름은 태그 저장이라고 해줄 거고요. 태그를 입력할 수 있겠죠? 텍스트 상자 2의 이름은 값 저장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 1 힌트, 텍스트 상자 2 힌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가 태그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힌트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의 속성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힌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힌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저장할 태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텍스트 상자 값 저장에다가는 저장할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태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태그는 실제 입력하는 텍스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와 값 저장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 버튼을 통해서 태그의 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버튼이 텍스트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 버튼의 텍스트도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속성에서 텍스트에 가면은 바꿀 수가 있겠죠. 이 텍스트의 내용을 TinyDB에 저장하기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컴포넌트의 이름 또한 이름 바꾸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텍스트 박스,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 태그 저장이라는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에 태그를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는 저장할 값을 써놓고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TinyDB에 이 값이 이 태그, 꼬리표라는 태그가 붙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태그라는 거는 여러분 옷을 살 때나 백화점 가서 옷을 살 때나 아니면은 공항에 가서 수화물을 붙일 때 달려있는 꼬리표 같은 것인데요. 그 꼬리표를 보고서 데이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저장했으면 불러올 수도 있어야겠죠? 따라서 불러올 때 필요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불러올 수 있도록 버튼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그를 통해서 값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태그를 통해서 값을 불러왔다면 그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야겠죠. 따라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레이블도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의 이름을 태그 불러오기 라고 만들어주고, 버튼은 불러오기라고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이블은 값 불러오기 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상자에 태그를 입력하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타이니DB 안에 있는 태그를 검색을 하고 그 태그에 대한 값을 레이블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힌트를 텍스트 상자에서 속성에 있는 힌트를 좀 바꿔줄 건데, 힌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태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올 태그를 입력하세요 라고 만들어주고, 버튼은 뭐 타이니DB에서 불러오기 이러면 좋겠네요. 타이니DB에서 불러오기. 마지막으로 레이블 1 텍스트는 그냥 레이블 1 텍스트로 바꿔도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자리에 타이니DB에서 불러오는 값이 출력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써 넣어 주겠습니다. 타이니DB에서 불러온 값이 출력되는 곳이라고 적어주면 좀 더 친절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면은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은 준비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장할 태그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값을 입력하면은, 태그는 꼬리표라고 말씀드렸죠. 저장할 값이 태그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타이니DB에 저장이 되는 거고, 불러올 태그를 입력하면 타이니DB에서 불러온 값이 이 레이블에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타이니DB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타이니DB 컴포넌트는 저장소에 있습니다. 여기 소셜 밑에 보면은 저장소에 있는데, 저장소를 눌러보시면 타이니DB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니DB 컴포넌트가 좀 특이한 점이 뭐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나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스크린, 저희는 지금 스크린 1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크린 1에 있으면은 스크린 1에서밖에 동작을 하지 않는데, 이 타이니DB 컴포넌트는 스크린이 달라져도 서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현재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 타이니DB가 함께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애플리케이션이 타이니DB 하나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타이니DB를 추가해 주시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것이고, 이제 블록 화면에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여기 있겠죠. 디자이너 옆에 있는 블록 버튼을 클릭해서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부터 해줄 건데요.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실행이 돼야겠죠. 따라서 가장 먼저 기초적인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블록을 꺼내 주시고, 이 밑에다가 이제 타이니DB에 저장을 하면 될 텐데, 저장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구조를 보면은 태그를 여기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값을 여기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타이니DB에 저장이 되겠죠. 이거를 해줄 건데요. 해주기 위해서 타이니DB 컴포넌트, 우리가 추가해준 타이니DB 컴포넌트 블록 안에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값 저장 블록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블록, 맨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 블록을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이니DB 컴포넌트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는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태그와 저장할 값을 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우리가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이 칸이 바로 태그를 입력하는 칸이죠.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태그 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텍스트 상자였습니다. 따라서 블록에 들어가서 태그 저장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텍스트 상자 태그 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만 가져올 수 있는, 그 내용물만 가져올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약간 요런 초록색의 이 블록을 꺼내 주시고 요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할 값 또한 저장할 값을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죠. 따라서 얘도 쭉 내려서
텍스트만 갖고 올 수 있는 연한 초록색의 블록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저장하는, 값을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요 블럭,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값은 저장이 되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는데 어떤 게 실행이 되냐면은 TinyDB에 값을 저장해라. 그런데 값을 저장할 때는 텍스트 상자 태그 저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한 값을 태그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 값 저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저장할 값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라는 말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저장이 되는데 이제 불러오기 기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만들어 줄 때는 이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니까 불러오기 버튼 안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놈을 꺼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꺼내주고, 불러올 때는 이 레이블에다가 값을 출력해 줄 거기 때문에 레이블에 텍스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지정하기, 값 불러오기, 텍스트 값, 이 블록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짙은 초록색의 레이블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이 텍스트를 꺼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TinyDB에서 우리가 태그로 검색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TinyDB 컴포넌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블록이 있습니다. TinyDB1 값 가져오기 이 블록이 있는데 이걸 꺼내주시고, 근데 이 블록을 보면은 신기한 게 다른 블록들은 뭐 하나의 블록에 이 반복문 빼고 웬만하면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블록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블록은 이렇게 텍스트 블록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요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블록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것은 레이블의 텍스트를 이 이하로 정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이하를 잘 보니까 TinyDB1에서 값을 가져오고,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태그를 통해서 값을 검색한 다음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이 블럭 하나에 조건문과 검색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검색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태그가 없을 경우에, 찾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해라 하는 약간의 조건문과 같이 비슷한 조건이 들어있는 블록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TinyDB1에서 값을 가져오는데 그 값은 너가 어떤 태그로 검색을 하니까 그 태그를 여기다 넣어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도 너가 찾는 값이 없어 라 할 때는 요 뒤에 오는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값을 출력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태그는 아까 우리가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요 텍스트 상자, 태그를 불러올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요 상자가 되겠죠.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텍스트 상자 태그 불러오기 컴포넌트 안에 있는 텍스트, 연한 초록색의 텍스트 상자 태그 블록의 텍스트, 요 블록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러면은 타이니비에서 값을 가져올 때 요 상자에, 요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태그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겠죠. 그런데도 없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찾는 값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무슨 찾는 태그가 없습니다, 찾는 값이 없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찾는 태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불러오기 기능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할 태그를 입력할 건데요. 저장할 태그는 간단하게 태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그. 저장할 값은 간단하게 값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태그라는 이름의 태그에 값이라는 값이 TinyDB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저장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만 해도 TinyDB에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불러올 태그를 입력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값이라는 값을 태그라는 태그에 저장했기 때문에 불러올 태그에다가 태그를 입력하고 TinyDB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에 값이라는 놈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얼토당토 없는 이상한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태그를 갖고 있는 놈은 제가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는 태그가 없습니다 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TinyDB에 저장을 했다가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태그에 하나의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이너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태그에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지만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주면 2개 정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그에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들을 뭐 텍스트 상자 값 저장 2,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값 저장 3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하나의 태그에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었고요. 이제 이거를 블록에서 저장을 해줄 건데 지금 보면은 저장할 때 하나의 태그에 하나의 값이 저장이 되지 않았지만 요거를 잠깐 빼놓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 중에 이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벌써 원래는 하나의 구멍밖에 없었는데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이렇게 넣어주면 2개의 구멍이 생겼고요. 우리는 총 3개의 값을 넣고 싶기 때문에 파란색 톱니바퀴 아이콘 버튼을 통해서 항목을 이쪽에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총 3개의 구멍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값저장 2로 또 복사를 해서 하나는 값저장 3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의 태그에 3가지 값을 저장할 수가 있었고요. 불러올 때 또한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호등이라는 태그에 신호등의 색깔이 3개가 있죠. 뭐 초록불, 초록, 노랑, 마지막으로 빨강. 이렇게 하나의 태그, 신호등이라는 하나의 태그에 3가지 값, 초록, 노랑, 빨강이라는 3가지 값을 담아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 버튼 클릭하면은 타이니DB에 저장이 된 것이고요. 여기다가 신호등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저 3가지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돼야겠죠. 신호등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형태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되는 것은 앞에 이렇게 소괄호, 뒤에도 소괄호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띄어쓰기로 리스트의 항목들이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은 얘는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이 된 놈이구나, 그래서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이 됐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니DB를 통해 값을 저장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값들도 저장해보고 출력해보는 실습을 저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의 타이니DB 기능 활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이니DB란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저장소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태그와 값이란 타이니DB에서 값에 태그를 붙여 저장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가지 값을 리스트의 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